네, 어제 증시가 이제 2,000포인트 가니까 사실 아마 많이 흥분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야, 이러다 정말 3,000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가 생각보다 어제 너무 빨리 와버렸다는 거죠. 빨리 와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오늘 고맙게도 장이 조금 쉬어주네요. 우리한테 오히려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2,000포인트 넘으니까 오늘 장의 특징 중에 딱 하나 많이 아시겠지만 2,000포인트 넘으면 귀신같이 파는 친구들 투신의 펀드 매도는 오늘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조금 사주고 있는데 오늘 하코네에서는 올라도 고민 2,000포인트 시대라는 표현을 좀 그렇습니다만 약간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흐름을 잠깐 보면요. 실제로 2011년도에 2,200포인트입니까? 거의 고점을 찍은 이후에 2,230포인트였네요. 상당히 좋은, 지금 현재 보면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보다 좋은 타이밍은 없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술적 분석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만은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다시피 2011년도 7월 이후에 가장 진행적인 상승 세격 패턴에서 바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지금 그림은 사실 코스피의 주봉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기술적 분석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주봉의 60주선이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머리를 살짝 들면서 우상향. 그러니까 그림만 차트만 놓고 보면 정말 지금 증시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는 2,300 뭐 2,000 이상 이하이가 허는 아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가장 저는 사실 올라갈 때는 어디까지 가는 거는 사실 예측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지력이 얼마나 좀 견고하냐 여부인데 실제적으로 약간 지나왔습니다만은 지난 2012년도는 과거 때 봤을 때 변동성이 상당히 작은 한 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1950선의 지지력이 상당히 견고했다. 이번에도 그만큼 1950선에서 왔기 때문에 향후 시장을 볼 때도 일단은 2,000포인트 밑에서는 전후에서는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어쨌나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조금 지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잠깐 숙제 검사 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2,000포인트를 가게 된 1등 공시는 뭐였냐? 글로벌적으로 잠깐 살펴보면 많이 아시겠지만 이걸 좀 캐치하고 있어야 향후의 장에 대한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지 않나 보겠고요. 역시나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뭐 유동성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물론 어저께 미국에서 잠깐 돈 풀린 것 거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찔끔했습니다만은 그건 일부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표가 계속 좋아진다 그럽니다. 항상 말씀드린 것이 실물 경제와 정시는 다릅니다. 보통적으로 정시는 빠르면 3개월, 빠르면 조금 늦어도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 먹기 살기 힘든데 뭐가 지표 호전되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시장이 갖고 있는 특징이 실물 경제와의 디커플링이라는 건데 그런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오늘도 국내 이제 2시에 박근혜 정부는 국정 과제에 대해서 로드맵 발표를 합니다만은 미국이라든지 중국 그리고 한국의 같은 기타국 아베 일본도 마찬가지죠. 신족부의 효과 기대감이 상당히 좀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보다 조금 내부적으로 들어와 보니까 참 재미난 게 시장이에요. 1월달 그렇게 한번 뱅가드 그러더니 언제 소리 소문 없이 쏙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어느 정도 뱅가드 물량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완화됐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결정적으로는 환율입니다. 엔화는 실제적으로 뭐 지스토현이 재무장관 회담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 1,09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갔던 원달러 환율이 실제적으로 1월 중하순부터 박스권에 갇혔다는 겁니다. 환율은 1,100원, 1,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성인데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축소됐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 쪽에서 조금은 실적 발표도 마무리됐다는 것도 같이 맞물렸습니다. 워낙 이제 지난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도 오히려 사질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실적이 안 좋았다 공시되는 날 바닥찍고 올라갑니다. 그만큼 주가가 그만큼 반영이 됐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제 2,015포인트 있는데 과연 2,000포인트 정도에서의 안착 요인 미리 조금 섣부릴 수 있습니다만은 미리 한번 체크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외국인의 매수 스탠스는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관이 어느 정도 파느냐인데요. 투시는 팔고 싶지 않아도 팔아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2007년 이후로 6년 동안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펀드 환매가 나왔기 때문에 고객이 팔자는데 안 팔 수 있겠습니까? 팝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신 매도 물량을 외국인 어느 정도 흡수해 보느냐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또 가장 짧게 봤을 때는 과연 외국인 선물 세력 우리가 뭐 외국인 선물 세력 볼 필요까지는 없는데 제가 보니까 코스피가 견고하다면 계속적으로 외국인은 선물 환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가져올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어떤 흐름인데 외국인 선물 시장은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사는 프로그램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져. 그도 그런 것이 올해부터 국가 지자체의 비과세, 차익거래에 대한 비과세가 없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사실 주도권에 완전 선물 시장을 내줘버렸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 세력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니프티, 피프티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는 종목만 간다. 근데 조금 더 다릅니다. 유동성 고갈 현상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장의 특징을 잘 보시면 거래대금 증가 안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특정 종목만 갑니다. 2007년도처럼 왁 가는 게 아니라요. 일부 종목만, 그것도 절대 가격이 50만 원, 100만 원 끝끝으로 가기 때문에 거래대금 증가보다는 특정하게 특정 종목으로 좀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마지막 전략 잠깐 세워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어쨌든 간에 보이는 대로 대응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주봉 차트 보였다시피 2000포인트 전후의 조정은 매수기로 잡으시라. 어디까지 갈지는 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2000포인트 위에서는 확실히 대형주가 갑니다.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데 중요한 건 그 대형주를 뭘 사는 겁니다. OCI를 사볼까? 현대중공을 사볼까? 이런 고민하실 수 있죠. 하지만 투자 전략은 저는 철저하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가장 센 IT 삼성전자를 위주로 해서 삼성전자와 커플링을 보이는 섹터를 매수하십시오. 즉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와 차트가 비슷한 지금 스마트 키 종목들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고 삼성전자 간다고 지금 바닥권에 있는 삼성전기 SDI가 갑자기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따라는 올라오겠죠. 즉 삼성전자와 디커플링이 되는 종목은 그냥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보시고 실제 모든 메인 주도는 삼성전자 주도주에 같이 따라가는 커플링 종목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오늘 뭐 장에 대한 약간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만 오늘 장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2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로드맵 관련이기 때문에 일부 테마주들이 남은 시간 동안에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 일자리라든지 복지 관련 종목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단발적으로 거칠 수 있다는 거 거치시고요. 오늘 남은 시간은 조금 더 2000포인트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그리고 조정폭이 왔을 때 뭘 살까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면서 핫코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